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라는 책입니다. 이상건 비아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 부자 13명에게서 배우는 부자 되는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폴 게티, 리자 청, 록펠러, 에스티 로더, 카네기 등 세계의 부자들이 밝히는 역발상적 생각과 부자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말해주는 부자 되는 비법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 게티에게서 배우는 부의지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과 지식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백만장자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백만장자 마인드란 일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지적 능력의 총체다. 무엇이든 맨 처음은 공부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공부는 백만장자의 중요한 표식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다른 비법은 있을 수 없다.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라. 그럼 좋은 주식은 언제 싸게 살 수 있는가? 시장이 어려울 때 사야 한다. 주식시장은 호시절과 나쁜 시절을 오간다. 나쁜 시절이 매입 적기다. 폴 게티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에 주식을 사서 무려 30년 이상 보유함으로써 커다란 수익을 올렸다. 만일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의 자식을 부자로 대하지 말라. 게티의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그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떠한 특권도 주지 않았다. 맨 밑바닥의 생활을 알지 못하면 부하 직원을 관리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일에 엄격하라.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반대로 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결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다. 무슨 일을 하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리자청에게서 배우는 부의지혜.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지식에 있다. 리자청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인내력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내성적이고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가 아시아 최고의 갑부가 된 비결은 다름 아닌 지식에 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의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아 대그룹을 이루었다.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리자청이 사업을 시작한 1950년 그의 수중에는 그동안 저축한 돈과 친지에게 빌린 돈을 합쳐 5만 홍콩 달러 약 600만 원밖에 없었다. 리자청은 내가 가진 것은 지혜와 학습과 노력뿐이라는 각오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냈다. 첫 대박을 터뜨린 플라스틱 조화 사업도 플라스틱이라는 영어 잡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가진 게 없다면 부지런함으로 승부하라.
찻집 종업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리자청은 부지런함으로 종잣돈을 마련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하면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8시간을 일하면 나는 16시간을 일한다. 부지런함으로 부족한 것을 메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말한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나 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부지런함에 바탕을 둔 시간 투자가 먼저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게 바로 효율성, 즉 질인 것이다. 빚을 지지 마라. 리자청은 1956년 이후 무부채 안정 경영을 해오고 있다. 남의 돈으로 성공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은행이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말라고 리자청은 충고한다. 천천히 걷는 자가 나중에는 이기는 법이다. 샘 월튼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학습 기제는 바로 모방이다. 모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은 발전한다. 비즈니스라고 예외는 아니다.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을 모방했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살을 붙였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나 이는 98%까지만이다. 나머지 2%는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 진정한 승부는 바로 이 2%에서 나는 것이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뛰어난 인류 기업가들 중에는 메모광이 적지 않다. 샘 월트는 경쟁 업체를 방문하든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든 동네 상점을 들러 좋은 점을 메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와 경영 방식을 개선해 나갔다. 시간이 없을 때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아예 녹음을 하기도 했다.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것이 쌓여 어느 날 폭포수처럼 커지는 것이다. 일정량이 쌓인 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삶의 보편적인 원리다. 자신만의 확고한 비즈니스 원칙을 가져라. 실패하는 기업가나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확고한 원칙의 부재다.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샘 월트는 평생 1달러 철학을 지켰다. 1달러 철학이란 월마트가 1달러를 아끼면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광고도 하지 않고 끊임없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 원칙에 시효가 있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은 사업이나 투자에서나 유효하다. 자식들에게 일을 시켜라. 자수성가형 부자인 샘 월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점에 나와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성장한 그의 자식들은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는데도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일한다. 폼잡고 거들먹거리는 탓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다.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윤리다. 존 록펠러에게서 배우는 돈을 다루는 법. 기록하라. 록펠러는 평생 장부를 적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다. 록펠러 집안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용돈 지출 내역을 적고 그것을 검사받아야 했다.
이런 철저한 기록 정신은 3대 가는 부자 없다라는 통념을 무색해 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수익보다 비용 절감이 먼저다.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투자할 때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의 수익에 모든 것을 건다. 반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절약 같은 비용 통제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역설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수익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용 통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돈 관리법을 살펴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푼돈의 소중함을 알라. 록펠러는 근무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점검하고 다닐 정도로 단돈 1센트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록펠러처럼 푼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푼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없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는 돈과 인생 경영법. 백만장자의 표식은 다름 아닌 저축이다. 돈을 버는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하다. 번 것보다 덜 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백만장자의 표시가 뭔지 아는가? 바로 항상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저축을 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카네기가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이다.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는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거의 줄어드는 법이 없다. 카네기는 늘 자신이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기회란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기회는 동료나 후배가 아닌 윗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카네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투자 기회를 얻을 때 주로 그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카네기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 동료나 후배로부터 기회를 얻고자 한다. 물론 동료나 후배들 중에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윗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윗사람이라면 나에게 기회를 주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하라. 카네기는 전국적으로 철로가 깔리고 철강 산업이 막 꽃을 피우는 시기에 부를 축적했다.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한다고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곳에 비해 성장하는 곳에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본업에 충실하라.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 전문가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또한 여기서 쌓은 지식으로 투자를 할 때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에스티 로더가 말하는 인생 경영 전략. 인생은 세일즈다. 성공과 부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다. 에스티 로더는 휴가를 가서도 자신의 제품을 세일즈했다. 생활이 곧
세일즈였던 것이다. 통념을 따르지 마라.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관습적인 지혜 때문이다. 하지만 관습이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지금은 일반화된 샘플 화장품을 에스티 로더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로더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렀다. 쭉 이렇게 해왔던 일이라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의 말을 속으로 비웃어라.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 뛰어난 비즈니스맨이나 사업가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역발상적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차별화할 수 없다. 에스티 로더는 향수는 귀밑이나 손목에 뿌리는 것이라는 사고에 도전장을 내밀고 목욕용 향수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차별화가 없으면 어떤 일이든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과 시장의 원리다. 경쟁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에서 이겨라. 경쟁자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 엘리자베스 아덴 같은 경쟁 회사들이 미용실을 중심으로 화장품을 팔 때 에스티 로더는 그들이 진출해 있지 않은 백화점으로 가서 승부를 걸었다. 치열한 경쟁은 오히려 승자의 저주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경쟁으로 승자가 됐지만 실속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자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승자의 저주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후대접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회로 여겨라. 모든 사고와 행동의 시작은 결심이다. 결심 없는 행동은 존재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바로 결심하라. 다시는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초라한 화장품 판매원이었던 에스티 로더는 한 여성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후에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내 행복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에스티 로더는 후에 말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하라. 어떤 사람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들은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정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기회로 여긴다. 반면에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만 골라 하고 어려운 과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지만 인생 자체를 자신의 학습 과정으로 여겼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일의 성공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돈과 시간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 돈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없고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시간과 사람이라는 나머지 두 성공 요소는 취할 수 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사람과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인생 전략이다. 하워드 슐츠가 말하는 비즈니스의 지혜.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기회란 언제 올지 모른다. 99번의 도전 후에 포기했는데 100번째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성공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실패에 대해 무기력하게 반응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에 다가갈 수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자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자 되는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